여러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없어진 줄 알고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음식을 찾으러 갔다가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기억이 안 나서 되돌아온 경험이나 안경을 쓴 채로 안경을 찾은 적 있으신가요? 단어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노화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노년 내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은 뇌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 늙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빠르게 늙습니다. 는 것입니다. 반대로 습관에 의해 20년 젊은 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가 20년 젊어지는 3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치매를 부르는 줄 모르고 그냥 예전 습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화면 오른쪽 아래 보이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뇌는 우리의 일상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뇌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신경가소성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습관은 뇌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능력을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없는 뇌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빠르게 위축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미 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10년 후 우리 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에 따른 일정한 변화는 있지만 뇌 노화의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어떤 이들은 90대에도 맑은 정신과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60대부터 급격한 인지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 차이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가 빠르게 노화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습관들이 뇌를 서서히 퇴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뇌를 10년이나 빠르게 늙게 만드는 가장 파괴적인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 줄이기입니다. 나이 들어 말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뇌의 언어 회로를 약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인 노인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73세 박영호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지내면서 하루에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도의 짧은 인사말만 나눴습니다. 3년 후 측정한 그의 뇌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맞게 배열하고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과정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 TV와 영상만 소비하는 수동적 뇌 사용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미디어 소비가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 능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창조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시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뇌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행위는 뇌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일상 반복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기는 어떤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만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루틴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는 뇌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서서히 위축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뇌자극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되고 이는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집니다. 저희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상에 변화를 주지 않고 5년 이상 같은 루틴을 유지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8% 낮았습니다. 말 줄이기, 수동적 미디어 소비, 똑같은 일상 반복 같은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뇌를 노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습관들이 그토록 파괴적일까요? 그 이유는 뇌의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점차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뇌를 20년 젊어지게 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효과적인 세 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희망적인 사실은 이 습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80대, 90대에 시작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와 땀나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땀이 나고 심장이 뛰는 강도에 있습니다. 70세 이정자 어르신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평균보다 한참 낮았고 특히 단기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점차 30분까지 늘렸고 걷는 속도도 점점 빠르게 높였습니다. 계단은 처음에는 5개에서 시작해 점차 20개까지 늘려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이정자 어르신의 인지기능 점수는 15%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땀 흘리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져요. 예전에는 항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맑아진 느낌이에요. 왜 운동이 이토록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 설명은 간단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이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뇌세포 재생을 돕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부피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노화에 따라 매년 1 내지 2%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10분 말하기 또는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78세 박영희 어르신은 50년간 해로했던 남편과 사별 후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계산할 때와 이웃에게 인사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심해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소리 내어 읽고 주 3회 경로당에 가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언어 유창성 테스트에서 처음보다 40%나 향상된 점수를 받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박영희 어르신은 요즘은 말하는 게 즐겁고 단어도 더 잘 떠올라요. 머릿속이 탁 트인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리 내어 읽기는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보는 시각 영역, 의미를 해석하는 언어 영역, 발음을 조절하는 운동 영역이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뇌 전체를 위한 종합 운동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다른 행동 하나 시도하기입니다. 69세 이종호 어르신은 40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원을 산책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는 점점 우울해졌고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 도전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우쿨렐레 배우기, 다음 주는 수채화 그리기, 그 다음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작업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 점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종호 어르신은 지루했던 일상이 매일 신선해졌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 신경 연결은 마치 뇌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왼손으로 이를 닦기, 다른 손으로 밥 먹어보기 같은 간단한 변화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약은 먹어야 효과가 있고 운동은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게 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신발끈을 묶고 싶어지실 겁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첫 번째 효과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촉진하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해 뇌의 비료 또는 뇌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호르몬이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할 때 특히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75세 김영철 어르신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후 제 권유로 주 3회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30분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그의 혈중 호르몬 수치는 42% 증가했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운동의 두 번째 효과는 뇌 혈류량 증가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고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이죠. 운동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고 이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71세 정미영 어르신은 고혈압과 함께 가벼운 인지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수중 운동을 일주일에 3번 40분씩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시작하기 좋았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뇌 혈류량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23% 증가했고 이와 함께 작업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미영 어르신은 운동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돼요. 전에는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의 세 번째 효과는 뇌 용적의 증가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1년간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지속한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용적이 평균 2% 증가했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은 같은 기간 동안 해마 용적이 1.4% 감소했습니다. 84세 이상철 어르신은 MRI 검사에서 해마 위축이 발견된 후 제 조언에 따라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재검사 결과 놀랍게도 그의 해마 용적이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 나이에 1년간 2% 정도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8%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운동의 네 번째 효과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해마 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합니다. 운동은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동시에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에 좋은 운동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땀과 심박수 증가와 꾸준함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한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시간과 빈도는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약보다 강력한 이유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근육, 뼈, 면역 시스템 등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잘못된 자세로 운동 습관을 들이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처음에 바른 자세를 배워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효과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9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0대 요양원 거주자들도
8주간의 근력 운동 프로그램 후 근력이 평균 174% 증가했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말하기는 뇌의 언어, 감정, 기억 네트워크 전반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뇌 운동입니다. 말하기가 가진 첫 번째 놀라운 효과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생각을 형성하는 전두엽, 단어를 찾는 측두엽, 문법을 구성하는 브로카 영역, 발음을 조절하는 운동, 피질, 감정을 담는 변연계 등 거의 모든 뇌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 전체를 위한 전신 운동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수영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듯 말하기는 읽기나 듣기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사용합니다. 82세 박정희 어르신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항상 말을 많이 하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생활하면서 대화 기회가 크게 줄었고 3년 만에 단어 해상 능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것은 독서 토론 모임 참여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몇 주 후부터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박정희 어르신의 언어 유창성 검사 점수는 38% 향상되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니 머릿속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고 생각도 더 명확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기의 두 번째 효과는 기억력 강화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말을 통해 정보를 표현할 때 인출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뇌가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후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한 사람들은 단순히 반복해서 읽기만 한 사람들보다 2배 더 많은 정보를 기억했습니다. 76세 김동훈 어르신은 매일 신문을 읽지만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사 하나를 골라 아내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김동훈 어르신은 신문 내용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설명하려고 하니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나중에도 더 잘 기억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27% 향상되었습니다. 말하기의 세 번째 효과는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뇌의 정서 조절 중추인 전전두엽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대해 10분간 이야기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 낮았습니다. 79세 이미자 어르신은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과 함께 제가 권한 방법은 감정 일기를 매일 소리 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5개월 후 이미자 어르신의 우울증 점수는 크게 감소했고 인지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내 감정을 소리 내어 말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더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말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10분 낭독하기입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말하기에 모든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신문, 책, 잡지, 심지어 식품 포장지의 설명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75세 정기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15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개월 후 그의 단어 유창성과 문장 구성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대화 늘리기입니다. 가족, 이웃, 상점 직원과의 짧은 대화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화나 영상통화 활용하기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영상통화는 얼굴 표정과 제스처까지 더해져 더 풍부한 뇌 자극을 줍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말하기 활동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혼자 소리 내어 논평하기, 요리하면서 단계별로 설명하기, 일기를 소리 내어 읽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지 기능 저하의 첫 신호는 종종 말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평소보다 말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하기가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이나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하기를 통해 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나중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그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나 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자기 전에 혹은 하루 중 편한 시간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적인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이 습관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3개월 동안 매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의력, 작업 기억력, 언어 유창성 영역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의 특별한 점은 누적 효과입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한 달, 세 달, 6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복리이자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감입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뇌는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뇌를 젊게 만드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젊고 활기찬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혜와 팁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